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자주 혹은 가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수작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무단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일이에요, 오늘. 자, 오늘 아침부터 선거하고 오느라 죽겠어요. 오늘 너무 일정이 빡빡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선거 안 하고 오면 안 돼. 선거만 공급보겠다고 생각되겠는데 눈망울이 너무 홀인데. 이게 한세 햇살 맞은 눈빛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딱 보면은 내일 그러니까 선거일 이제 공휴일이잖아. 그렇지. 장도 안 열리겠다. 어제 그냥 다 푼 거지. 어제 우리 회포를. 저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해서 그러니까 어제 뭐 장도 안 좋고 이러니까 빤 거야? 장도 안 좋은데, 씨발. 새벽 6시까지 마셔. 야. 저도 어제 진짜 새벽 6시 정도까지 계속 술 마시고 왔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선거도 하고. 네, 선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피부 뽀송뽀송해진 거 봐. 이거 방송하면서 이렇게 천장에 마이크 매달 놓고 하긴 처음이다. 그러니까 호사를 노리는 것 같다. 아니, 이 마이크를 구하려고요. 위쪽 서울, 경기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를 하나 했는데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부산에서 오는 거야. 부산에서 저거 버스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이 방송 스케줄 맞춰가지고 간다고. 근데 딱 봐도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네. 머리 맞대고 방송해야 했는데 오늘은 뭐 방 안에서만 아예 이야기만 그냥 하면은 소리가 다 다리 보고 들어가요. 챙겼잖아, 자세를.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커피 잔에서 따그락따그락 거리는 얼음 소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까지 다 들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방구 소리 이거 다 들어가고.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우리 방송 자체가 그 음질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확실히 깨끗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차피 이제 우리 오디오로 승부를 하니까 음질 중요하지. 뭐 다른 분들도 다들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이게 마이크나 뭐 이런 음향이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음질 차이를 만드니까. 그래갖고 내가 예전 방송할 때 왜 아나운서가 쓴 책 30일만 따라하면 아나운서 목소리 된다. 네. 안 되더라고. 그거는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그럼 선거 또 하고 오셨어요, 그럼 역시? 선거는 아침 일찍 했지. 내가 이번에 그 선거 뭐라 그러지? 진짜 왔어요? 끝내 안 와가지고 울분을 하다가 네. 그러면 이제 7명 찍지. 많이 네, 찍더라. 많이 이번에 많이 찍긴 많이 알아요. 죄송한데 뒤에 내부는 아예 안 찍어버렸고 그 이제 앞에 이제 좀 뭐 우리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좀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찍고. 그 투표하셔야 됩니다. 뭐 이 방송 나갈 때는 사실 이미 투표가 다 끝날 때 올라오나 이거 아닌가? 아니면 그 전에 올라오죠. 그 전에 올라가지. 오늘 이게 올라오는 거니까. 네. 혹시라도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면 자신의 어떤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지방선거일이고 나라를 날씨도 선선하니 좋더라고.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네. 한결 막 후덥지근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고 바람도 좋더라고요. 자, 어제 이제 술 먹다가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뭐가? 강남에 물이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청개구리스타클럽 대표 양승모입니다. 와닿네. 와닿는다. 아니 진짜로 누르면 술이 쭉 나올 것 같아. 지금 한번 눌러볼까 이거? 오늘 음주 방송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개수자 캐릭터가 죽은 주식도 살리는 봉 팀장이라고 PR을 했더니 진짜 개박 살난 주식만 많이 먹고 이거 아니에요. 네? 죽은 척해야 그래도 가망이 있죠. 물론 이게 진짜 죽은 건지 척하는지는 알 수 있는 매사기를 갖춘 야누스. 야. 정권가의 휴머니스트 포스원 하창범입니다. 오늘 속속에 준비 좀 했는데 보니까. 오늘은 좀 준비를 오래 준비했는데 이거 어제 보니까. 밤새 준비했어. 뭐 야누스도 나오고 막 나름 뭐 괜찮았다 이렇게. 제가 어깨에 담이 왔어요. 어저께 감이 갑자기 왔어. 아니 우리 옆에 사무실 바로 옆에 한의원 있잖아요. 침 같은 거 맞으세요? 방송 끝나고. 이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좀 침 맞으면 되나? 그 침 맞으면 되죠. 침 맞으면 확실히 풀려. 난 침이 좀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진정 가자니까. 진절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그 무허가 약국 가면 그냥 한 번만 먹으면 병원에서 뭐 주사 탐하게 다 나. 무허가 약국이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왜 의약 풀업 하기 전에 네. 동네 약국 그 뭐. 동네 약국 보면은 그 약사 자격증 재미난 높은 분이 그냥 앉아서 뭐 약도 팔고 근데 뭐 이런 거 웃긴 거는 약이 똑같대. 머리 아플 때. 근데 먹으면 다 나. 그 근육이완제 같은 것도 네. 근육 이런 거 다 맞다 그러면 근육이완제를 이렇게 각 제약사별로 종류별로 넣어가지고 하나만 먹으면 근육이 쫙 풀리는 아, 이런. 우리 예전에 할머니, 우리 할머니 오래 사셨거든? 네. 그 약만 들으면 그냥 직방이더라고. 아, 참. 그래요. 지금 이게 어깨 담이 와가지고 굉장히 오늘 고통스러운데 이게 담이 갑자기 확 온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확 하겠습니다. 간접투자 전문가 김집사 김정원입니다. 아, 형. 아니,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밥이나 먹자. 자, 오늘은 2014년 지방선거를 기념으로. 이거가 예고를 예, 지난주에. 개수작, 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수작에게 물어봐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방송. 스페셜하게 그동안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누적되어 있었던 예, 궁금한 점들 계속 물어보셨는데 단순히 뭐 종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홈페이지에 거의 실시간으로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또 홈페이지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진짜 형님은 그 AT야. 실시간으로 글 하나 계속. 올라오면은 바로 댓글들이 쭉쭉쭉 달리더만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지. 아이, 농담이에요. 아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지. 거꾸로 생각을 해봐. 올린 사람은 똑같잖아. 글을 올리면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정답은 없지만 내 이야기를 적는 거지. 그 답글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또 그 댓글을 보고 또 댓글이 또 바로바로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다닌 인간들 있어. 댓글 좀 달아, 댓글 좀. 예, 보니까 그 예의니까. 어쨌거나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대충 몇 개 이렇게 좀 각자들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저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서, 사례들 중에서 엄선을 했지 또. 어느 정도 그 종목 개별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오늘 컨셉은 뭐 이래서 사세요, 파세요. 그런 방송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죠. 무슨 방송이지? 우리 코미디 부분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 솔직히 주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죠. 그럼 뭐 시작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첫 사연부터 번째.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무슨 꼭 컬투쇼 뭐 이런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다. 사연 읽고 이러는 거.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개수작에게 물어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새벽 2시 님께서 2014년 5월 25일 문의 주신 거고요. 조회수는 131건. 추천은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추천이 없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죽은 주식도 살려주시는 봉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나름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너무 없네요. 성장 가치는 어떨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겠지. 네, 그렇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감 떨어지니까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종목 상담인데 어쨌거나 라온시큐어 보안주? 네, 핸드폰 보안주인데요. 정말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 언제쯤 꽃을 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TPC라고 하는 종목인데 3D 프린터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인데 정말 대장의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판매는 시작한다는데 판매가 되기는 되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죽은 주식도 살려주시는 봉 팀장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여기 개굴 스튜디오 앞에 내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 딱 창봉소원. 그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석보에 솔직히 내가 우리 석보 형님하고 조금 친하잖아. 야, 나는 그리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창봉 뭐 상회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봉바, 봉카페 이런 거. 예전에 전남동에 갔더니 봉바가 있더라고. 봉밥. 그런 건 봤는데 여하튼 뭐 또 나를 콕 집어 주셔가지고 우리 새벽 2시님 새벽 2시면은 주무시지 또 어디 또 이 시간에 안 좋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TPC. 아까 보니까 대장의 가치가 있는지, 뭐 판매를 하긴 하는지, 3D 프린트, TPC 물어봐죠, TPC. 네. TPC. 이 풀네임이 아마 TPC 메가트로닉스로 아는데, 얘들이 대장 맞아요. 얘네들 대장 맞고 보니까 올해 5월달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5월이 한 달 지났네? 며칠째 네. 안 사봐가지고 보니까 파인봇 96 빵빵 모델이더라고. 파인봇 96 빵빵 프린트 모델 이름이. 네. 프린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애니옥스와 공동 개발을 했다고 이미 다 뉴스 나와 있죠, 애니옥스 해가지고 내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 내가 예전에 사실 3D 프린트 그 코엑스에서 재료 관리했을 때 가봤었거든. 그때 한 작년인가 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코엔텍하고 합병한 인스텍. 코렌텍인가? 네. 우리 정몽준 몰라요. 현대 같은 테마주를 엮이는 코렌텍. 그게 인스텍이라는 금속 3D 프린트 업체를 인수를 했거든. 그래 갖고 가봤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3D 프린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 그러지? 피규어라 그러나 애들? 장난감. 인형 같은 피규어? 그런 거 만드는 피규어. 거. 왜 배우들 요새 보니까 그 김수현 피규어도 많이 있더만.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드는데 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3D 프린터가 사실 그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의료기기잖아. 그렇죠. 뭐 인공관절, 네. 그리고 자동차, 기계 이런 거 피규어 그런 건 사실 싸요. 저는 나중에 되면 3D 프린터를 보면요. 제조업이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정에 이 3D 프린터들이 공급이 다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살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띡띡띡 찍어가지고 그냥 프린트 쭉 해버리면 쫙 나와버릴 텐데. 그래서 제조업이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조업 시장은 무너지고 오히려 이 3D 프린트가 거의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종류가 그럴 수 다양해. 있겠네요. 원체 다양하니까. 다양하고 이제 뭐 자동차나 항공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독일제 금속 프린트를 봤거든. 캐리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은 프린트 대당이 7, 8천만 원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3D 프린터 해갖고 막 모양 만들잖아. 네. 그런 건 좀 싼 건데 그래 이제 그 재질이 원래 MSGI라 그래서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돌가루를 만드는 거고. 여하튼 간에 뭐 좀 보면 프린트 팝니다. 애니옥스 인수했어요. 애니옥스가 이름만 외국스럽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더라고요. 여하튼 뭐 3D 프린트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초도 뭐 생산도 다 시작하고 뭐 뭐 판매도 3D 시작했다더만. 프린트 하면서 지금 우리보다 미국이니까 많이 알겠지만은 진짜 다르면 안 되는 기업들이야. 스트라타시스하고 3D 시스템즈. 내가 그 채권 방송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거든. 이게 미국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3D 프린팅 기업은 이 3D 스트라트시스하고 3D 시스템즈인데 이게 TPC가 옛날에 이 3D 시스템즈하고 이쪽 프린트 판매 대리점 계약을 했잖아. 그래야 대장주 된 거거든. 그러니까 대장주를 맞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대장주 맞아요. 판매합니다. 근데 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적자 났더라고요. 적자는 아닌데 작년에 10억 벌고 원래 연간 한 20억 버는 회사인데 순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10억 벌고 올해 6천만 원 벌었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분이 뭐라 그랬지?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기업 가치가 없어. 당연하지. 이 주가 성장성으로 기업 가치로 보면 2천원짜리인데. 그래서 그렇고요. 라운 시큐어는 좀 어때요? 그 라운시큐어가 이제 보안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정자산 거래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시에 이제 뭐 암호나 뭐 이렇게 인증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질문하신 걸 보니까 핸드폰 보안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업이냐 언제 꼽힐 것이냐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제 관심 종목 탑 30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부분에 대한 보안 시장이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심 공인인증서 혹시 알고 계세요? 유심 공인인증서? 유심 공인인증서. 네. 이게 지금 사용량이 좀 늘어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가 정보 보안에 대한 플러도 많고 또 금융사기도 날로 이제 진흥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라운시큐어가 보안 매체에 해당되는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휴대폰의 유심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유심을 사용한 공인인증 방식이 보안 등급이 OTP 아시죠? 네, OTP와 같아서 OTP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OTP도 저도 이제 그 금융거래 할 때 이걸 눌러가지고 확인해서 엄청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이게 이제 이거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심칩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편의성이 정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라온CQ가 싼 주식이죠. 5,000원 미만짜리 아니야 이거? 라온CQ 지금 1,650원이에요. 1,650원. 이 그래가지고 좀 가볍게 움직이더라.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저는 기업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인포바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인포바인의 경우에는 약 230만 명이 그 사용자로부터 영업이익만 100억 원을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알짜네, 알짜. 네. 근데 라온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만약에 통용되기 시작을 하면요. 수익 향상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2013년도 하반기에 주가 약세가 나왔던 게 공동보유 계약에 대한 지분 매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됐고 또 이번에 그 장만호 그 부사장인가요? 그분이 그 공동으로 보유했던 주식이 반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높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상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는 연간 적자지만 2014년도에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서비스와 또 스마트 스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라온이 독점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서비스도요. 국내 대표 은행들에서도 서비스가 지금 임박한 상황. 원래는 이게 5월달과 6월달에 국내 대표 은행에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플랜이 다 짜여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금융 쪽에서 문제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잠깐 좀 조용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 유심 그 공인 인증 방식이요 월 990원만 내면은 그 인증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월 990원? 네, 월. 1,000원 정도가 안 되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보통 통신사들 보면 패키지 있잖아요. 그 패키지에 껴서 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LTE 사용자가 3천만 명이거든요. 이 3천만 명 중에 10%만 가입자가 있어도 얼마나? 300만 명. 그러니까 300만 명이 990원을 월 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그 영업이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더라고. 나는 사실 이 보안주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 사실은. 왜냐면 난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안 하거든.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하면 렉이 딸려서. 아니, 폰을 바꿔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도 많이 하고 또 뭐라 그러지? 쇼핑도 많이 하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많이들 하죠. 아 근데 이번 올해에 나왔던 그 보안주들이 왜 떴는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식으로 라온CQ가 한번 빵 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순간적으로 너무 쳤어. 네. 작년 6월에서 8월인가 내가 보니까 900원에서 2,900원까지 날라갔더라고. 네. 그러니까 끼는 있어요. 뭐 있었지, 여름에?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 또 카드사 대표가 이제 결국 이제 사퇴하겠다. 그리고 카드 사태.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확산. 그리고 2월 달에는 정부가 아이핀 있죠. 아이핀 사용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또 날아가고 또 3월 달에는 KT 고객정보 유출 소식에 또 날아가고 또 3월 중순쯤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라. 이제 그게 또 발언이 또 날아가고 또 3월 달에 이제 보험사 개인정보 유출 또 보안 투자 증가 전망 뭐 이제 4월 달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가 올라갔는데 결국에 5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 아이핀 본인 인증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관련주들로 계속 부각이 되는 만큼 정부도 밀고 있고 전망도 계속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도 KT하고도 모바일 보안 사업 추진을 한다는 또 공지가 또 협약 체결했다고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LG 유플이랑도 하긴 했어,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 950원짜리가. 그림만 보면 라온CQ는 그래도 곧 꽃을 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TPC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게 TPC는 아까도 내 이야기했는데 거의 막았는데, 축구할 땐 대장주를 맞는데 너무 올랐지. 요새 좀 조용하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벽 두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네,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연 보죠. 자, 두 번째 사연이네요. 이거를 이분 닉네임이 고스톱 분이시거든요. 이거를 여자분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여자 목소리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원래 그분이 잘하시는 건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래 되겠나 이게? 안녕. 됐어. 한번 해줘요. 그냥 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하게 오그라 들어가야 못 듣겠다. 제목 개수작 세 분의 고수님들께 묻습니다. 닉네임 저희 참고로 고수 아닙니다. 고스톱님 고수 아니고요. 고스톱님 네. 안녕하세요. 개수작 고수님들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개수작 정말 유익하고 재밌네요. 아시는군. 저는 모바일 컨텐츠 앱을 개발 공급하는 스타트업 기업 대표입니다. 스타트업이 뭐야? 창업 이제 기업? 새롭게 스타트되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엔젤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벤처 벤처 기업이 기업이라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대표님이시네. 창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서비스 개발 중이라 뚜렷한 수입은 없습니다. 자, 창업을 한다고 돈은 좀 쏘시는데 지금 수입이 없으시네. 그래서 재테크, 생계비 좀 벌어볼 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네. 위험한 발상인데. 아니, 나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죠. 주식을 시작한 지 딱 3주 되셨네요. 3주 된 초보고 자산의 5% 정도를 주식에 영혼을 팔았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괜찮네요. 5% 아니야. 정도. 영혼을 팔았대. 물렸네, 물렸네. 아니 제 자산이 약 5%가 금액이 클 수도 있죠. 그분이 사장님인데요. 어쨌든 사장님의 네. 자산의 5%를 1,000억 정도 이렇게 한 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속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솔직히 몰라서 그래프만 보고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림 보고 그러시는 분이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일별 그래프는 너무 변동이 심하고 좀 큰 그림에서 보려고 월별 그래프를 보고 오랫동안 성장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을 제외한 나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대단하신데 매집을 했습니다. 뭔 3주 하셨다는 분이 매집이라는 욕을 하시지? 이게 거짓말 같은데, 삼지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자, 제대로 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분석적으로 접근 방법은 아주 나쁘지 않아 보이네. 고수동님 참. 아니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되게 좀 무량한 고객이 아니라 투자가신 같은데? 아니, 고객이라고 생각해보면 벌써. 근데 짧게 그러면 종목만 볼까요? 보니까 네. 자, 제가 매집한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해성산업.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디 물어볼 수 없어 잘 산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성산업이 있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같이 질문 몇 개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엄청 많이 했네, 몇 개야, 질문이. 이게 해성산업이 주가 좀 올랐나 봐요. 좀 올랐는데 그냥 기사도 없는데 꾸준히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또 하나 있고 네. 또 두 번째 거를 좀 보니까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도 물어봤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분이 아까 대표라 그랬잖아. 네. 스타트업 기업 대표다 보니까 제가 스타트업 기업 운영을 하고 있어 상장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코넥스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허지부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결정적 하나 또 있네. 이분 되게 기신데. 하나만 더. 개수작 방송을 듣고 파세코 조금 매집했는데 앞으로 파세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야, 아직도 우리 방송을 듣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매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매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실은 없지만 잘 오르지는 않는 듯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개수작 보고 방송 종목 사지 말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우리 그 종목 밴드라는 거는 우리끼리 뭐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일주일끼리 간식 내기 게임하는 거니까. 그나저나 해성산업은 해성산업. 차트만 보면 진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난 처음 본 주식이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이거 엄청 그래도 이게 부동산하고 또 시설 관리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대표가 돈이 많아요. 네, 대표가 돈이 진짜 상당한 자산가라고 이 그 금융업계에는 알려진 사람. 단씨더라고. 나도 조사를 해봐. 대표님. 성씨가 단. 얘네가 그거잖아요. 계열사도 되고 있어요. 한국재지, 뭐 계양전기. 종이 만들고 공구 만드네. 네. 지금
서울 남대문이랑 서초동의 빌딩만 하더라도요. 자산 가치가 약 2천억. 개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보면은 엄청나겠죠. 지금 건물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었는데 모두 건축 연수가 40년 내외 오래된 건물이고 8층에서 12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자산 가치가 약 한 3배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2천억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6천억 정도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가 계속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한 1년 전에 만약 투자했으면 거의 지금은 뭐 3배 가까이 근데 됐어요. 이게 3배.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약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5월에 또 바짝 떠버렸네. 네, 또 이게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부동산을 이제 개발한다는 이런 가치평가, 재평가, 이 기대를 반영한다고 해도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겁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아는 게 많은 것도 문제인 경우도 있고, 진짜 몰라서 득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놓고 봤으니까, 이게 천천히 위로 쭉 올라가는구나. 아마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사실 저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최근 그 삼성테크인 있잖아요. 반도체 부품 사업부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향후 이제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좀 열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된 건 없고, 일단은 대표가, 최대 주주가 상당한 자산가로 일단 유명을 하고요. 일단 대표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장난질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이제 이걸 봤거든. 보니까, 뭐 한국제지, 이 아마, 우리 그 서초동 양재에서 강남 그 뱅뱅 사거리 근처 그 KBO 건물 맞은편에 있는 그 한국제지 같은데, 건물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이게 웃기다는데, 회사가 보니까 연매출이 125억밖에 안 돼. 맞아요. 영업이익 정도. 얘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 어떻게 보면은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만 이제 따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계속 알짜 돈은 벌어. 뭐 하는 게 뭐 부동산, 건물 임대. 근데 그쪽이 다 임금 장사하는 데야. 근데 보니까 또 네. 조사를 해봤더니 남대문 쪽에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거든. 주차장. 주차장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 셀프 주차장 그런 거 다 돈 쓰러 담는 땅 거야. 있으면은 진짜 주차장 세우면 한국에 서울에서는 그런 돈 된다. 남대문로에 주차장도 있더라고. 완전 알짠데 내가 또 조사를 해봤어. 아까 돈이 많다 그랬잖아. 직원이 68명인데 1인 평균 급여가 1,100만 원이더라고. 월급이? 월급이 아니라 연봉. 연봉이 1,100이면 적은 거죠. 그니까. 경비 아저씨들. 그런 사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68명 중에서 3명 빼고 다 정규직이야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사 그 연봉이 4,6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근데 물론 매출 자체가 뭐 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인건비로 근질근질하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좀.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거 미쳐버리겠네. 기업이 쉽게 말해서 가만히서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요새 이제 많이 오른 거는 그 원래 계양전기도 상당히 유능한 중소기업이잖아. 우리 전동농구 드릴이라 그랬지, 드릴. 네. 못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주식도 지들이 다 갖고 있어요. 특수관계 최대 64.7%. 3년 동안 주주 변동 한 번도 없고 우리 사정 한 주도 없고. 하여튼 뭐 안정감은 있네. 우리 아까 그 고스톱님이 물어본 것처럼 실적이 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월봉 기준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좋긴 한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그 롯데그룹이 있잖아요. 롯데그룹이 거의 모든 자산 자체가 거의 땅, 건물 그런 거에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롯데그룹처럼 이렇게 딱 얘네들이 지금 잠실 먹었잖아. 진짜 뭐 잠실역이 무슨 다 롯데그룹이야. 롯데캐슬, 롯데타운이지 뭐. 타운. 롯데타운 이렇게 한 것처럼. 아무튼 해상산업도 그런 이제 그 토지, 뭐 부동산 이쪽에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회사고 그렇게 이제 성장성은 없는 근데 회사이지만 그것도 있고 대신 이 주식은 다른 애들이 장난을 못 치겠다. 그렇죠. 왜? 시장에 홀로 또 있는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한 가지 그냥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최대 주주 있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제가 옆에서 들은 바로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것 같고 이런 네. 특별히 유상경제 할 필요도 없는 기업이고.
돈도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특수관계인들, 그런 분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들만의 리그 종목으로 보이네. 관심이 좀 없으시고 그러면 저기 어디 쪽에 좀 조용히 저한테 알려주고 제가 저 주워 먹는 걸로. 그리고 또 뭐 코넥스 물어봤잖아요. 코넥스 매력적인가 물어봤죠. 코넥스가 이제 작년에 개설을 했죠. 개설 배경은 뭐 뻔하지 뭐.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들 보면 나도 예전에 이거 중소기업 자금 중개 같은 그 파이낸싱 일을 조금 하기는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되게 자금 현황이 안 좋습니다. 은행에만 대출을 받고 있고 하나 공장 하나 더 나오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 돈을 조금만 더 쓰면은 회사가 적자를 면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막혀있고 당연히 부채 비율 높고 부채 비율 높은데 그거 가지고 또 은행 가서 추가 대출 받으려면 안 해주고.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자금질에 매여 있죠. 그리고 코스닥 올라니까 요건이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작년에 코넥스라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코넥스 시장도 지금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그래.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새 이제 작년 해부터 그러니까 6월 3일 기준으로 벌써 52개 회사가 코넥스에 들어왔는데 그날 거래된 게 7,900만 원. 52국 중국 중에서 그리고 17,000주가 거래가 됐고 뭐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이 코넥스가 일종의 어떤 그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통로 같은 역할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올해는 이제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네. 무조건 한두 개는 보내야 되거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이 박근혜 정부는 또 한동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하나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지네스텍 뭐 이런 종목들은 코넥스 상장 코스닥으로 입성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요. 우리 고스톱님이 궁금해했던 게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코넥스 제도에 대해서 아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질 건지 이걸 좀 물어본 것 같은데 맞지? 그렇죠. 커질 거 그게 이유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치정 자문인 제도라가 있는데 치정 자문인 제도 IPO 할 때 상장 주선인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권리와 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정 자문이 보통 증권사인데요. 증권사가 총대 매야 됩니다. 총대 매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정부에서도 요건을 되게 완화를 해야 돼. 개인 투자가 가입 매매를 하려면 3억이 필요한데 하루 그래도 안 될 주식을 누가 3억과 매매하냐고. 코넥스 정도. 근데 코넥스는 전부 다 회사가 IT 기업하고 벤처 그 바이오 같은 거 많은데 거의 다 고포주거든. 그 실질적으로 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제2의 프리보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유명무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스톱님 회사 크게 키우셔가지고요. 바로 들어오세요 코스닥으로. 근데 코넥스 거치지 말고 그렇지. 한 방에. 그냥 괜히 월세 전세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게 사시다가 그냥 입성하세요. 아, 고소는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다. 아, 대박 나가지고 나중에 무슨 깨톡처럼 내 이놈 막 합병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파색 고개도 잠깐 말은 해야지. 네. 나틀 종목이지만 또 사셨다니까 파색고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말한 대로 후세인이 울고 간 바로 그 난로에서 맞습니다. 네. 제스키. 난로가 가장 크죠. 매출 난로가 중에서. 제일 커요? 네. 브랜드가 이제 캐로나 중동 러시아 캠핑 보통 이런 얘네 거 무슨 뭐지 그거? 그 튀김 기계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방 기구도 네.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난로기는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이제 겨울철 유가 뺐을 때 수혜주고 실제 이거 때 좋고 요새 보니까 그때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거 있잖아요. 뭐지? 의료 건조기 그런 거 하나 있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이 뭐 난로가 거의 다 먹습니다. 난로하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 있고 요새 뭐 제습기 때문에 지금 위닉스 따라가려고 주가가 좀 휙내를 내는데 뭐 위닉스 따라가다가 안 될 것 같고요. 적자입니다. 올해 적자고요. 적자예요? 네, 적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넥스는 왜 그러냐면 이도 좀 그런데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71% 갖고 있어요. 시장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차트가 조금 저렇게 좀 그래도 견고하게 가는 거고요. 간단히 또 이런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면 심플합니다. 21선 매매하면 돼. 지금 당장 최근에 이제 네. 사신 분들이야 뭐 아직 좀 여하튼 그 파세꾼은 뭐 물어보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종목 배틀하는 종목들 물론 저희가 뭐 이상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그렇죠. 그건 저희가 추천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하는 멤버들끼리 다음 주에 간식 내기 게임으로
약간은 뭐 그런 종목들 가져오니까 덥석덥석 이렇게 서가지고 나중에 물렸네 그런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네, 한번 제가 사연 두 분에게 좀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분은 고수통님. 네. 사업 꼭 성공하셔서 내 이놈 합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또 해성산업의 단 사장님, 어디 그 저한테만 얘기를 좀 흘려주시면 제가 한번 주스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